이 대회 관련한 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아픈 것을 또 건드네.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안 계시도 없더라고. 욕먹을 내가 그 행동이에요 그게? 또 그냥 욕만 드시고 가만히 계셨을 것 같진 사람이 않고. 예. 팬들이 나쁜 놈으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대회 시작할 때는 이제 최동원이 우리 팀 에이스다, 국가대표팀 에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동열 전설이 국가대표 에이스로 올라서는 계기였는데 얼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야, 그러면 거기 네가 던져봐. 너 봤지? 딱 그러는 거야. 여기는 저 타이거스 전설. 아 그렇죠. 두 분 다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김일권 전설은 그 유명한 이제 1972년 황금사자기 역전의 명수 사건 부산고를 9회 말에 역전한 그 핵심 멤버셨고, 이모균 전설은 이제 1974년에 1년 동안 고교야구 무대에서 이제 노이트노런을 2번 기록하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이제 성인 무대로 넘어가시는데 82년도 그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뭐 이모균 전설은 사실은 그 대회에서 자책점 제로로 평균 자책점 왕 타이틀도 받으시고 이제 영광을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 김일권 전설이 이 대회에 관련한 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이때 사실은 대표로 선발이 되셨는데 결국 대회에 나가진 않으셨단 말이죠. 아픈 것을 또 건드네. 얼마나 뺀질이었는데요. 도망가서. 그때는 이제 81년도에 태릉 선수촌에 입소를 해요. 예.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 국가대표 선발된 부류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 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우리나라 최초로 합니다. 최초로 하다 보니까는 프로가 창단이 됐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보내면은 그야말로 국가대표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너무 취약하니 7명을 그때 프로를 못 가게 했어요. 그렇죠. 그중 멤버 중에 하나가 일권영도 있고 나도 있고 이해창, 김재박, 그 장효조나 이런 친구들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외돼 그렇죠. 있었어. 최동원이, 그리고 유두열 뭐 이런 친구들이 7명이 돼 있었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태릉 선수촌에 갔을 때 내가 알기로는 한미도 그랬지만 해태도 사실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이용일 총장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해태가 너무 선수층이 열악하고 인원수가 적으니 김일권 선수를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래서 태릉 선수촌 들어갔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안 계시도 없더라고. 야, 발도 빠르지만은 진짜 빨리 빠져나왔구나. 왜냐면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나는 이제 한전에 있었지만은 어떤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프로가 시작되면서 월급들을 그때 당시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많이 줬어. 특급이 2,400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2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전 다닐 때 제가 얼마 받았냐면 30만 원 받았어. 그것도 코치 수당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있는 거죠. 한 6, 7배 이상. 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해는 가죠. 그 선수층을 보면은 과연 이 멤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뭐 결과로는 우승을 했지만은 열악했어요 다시. 이탈하는 부분은 이제 이 친구는 그걸 모르니까 그때 어원 감독님이 감독을 하고 배성서 씨가 코치, 김충 씨가 투수 코치를 하고 계실 때인데, 내가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100일 지났나 돌 땡각인데 서로 짓는 아파트로 이사를 해요. 그 나는 친인척이 없어. 내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태릉 선수촌은 군대처럼 외출증이 있어야 나가. 야, 예. 근데 우리가 일요일 날 놀잖아 하루. 그때가 내가 이사를 하는 날이야. 그래서 어 감독님이 갔다 와라. 외박이 아니라 아침에 가서 이사만 날라주고 저녁에 귀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한테 신고하고 나가야 되잖아. 저 코치님 저기 외출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충 감독님은 나를 잘 알지. 오케이. 상업은행에 감독으로 계셨을 때니까. 근데 배성서 감독님은 갑자기 왜 나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감독님한테 이삿짐만 날라주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욕을 하는 거야. 야, 너는 국가대표 선수인데 나라를 위해서 네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가 다 해줄 텐데 네가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코치님, 제가 깐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80년대에 뭐 저기 포장이사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날르고 또 주인들이 정리해야 조금씩 되고. 체크를 해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애기 하나 데리고 어떻게 그거를 감당을 하겠어요. 마침 노는 날이니까 잠깐 갔다 오겠다라고 한 건데 쌍시옷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신혼여행을 반납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선수 생활을 했대요. 그 내가 봤냐고. 그때 당시 나하고 한 10년 차이 나는데 신혼여행은 미룰 수가
이유가 있어. 그렇죠. 돌쟁이 아기가 있으니까. 감독은 가라겠는데 한 분이 왜 못 가게 하면서 욕을 하고 오냐고. 아니 욕 먹을 내가 그 행동이에요 그게? 거꾸로 봐도 또 그냥 욕만 드시고 가만히 계셨을 것 같진 사람이 않고. 예. 그때 뭐 아니 일이 그러니까 그게 벌어졌군요. 나 20대 팔팔한 놈이 그거 참겠냐고. 그 옛날엔 텔레비가 뒤에 이렇게 뻘로 튀어나왔잖아요. 버뜩 들고 집어 던지려고 에라이 씨 몇 가지 잡아버렸지. 김충 감독님은 잘 아니까 그냥 말리시고. 말리고 예. 거기서 이제 예, 한바탕 되시고 내 방 룸메이트 이제 해창이 형 있잖아. 예상. 그거 안 자고 책 보고 있더라고. 아, 예, 만화책. 너 왜 그러냐?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대꾸도 안 하고 내가 쌌어. 형 자. 나 형 야구 안 해. 그때 이 새끼가 그래. 안 해. 형 내 선배한테 물어봐. 그때는 투행금지 있을 때잖아. 예. 경비실까지 나가려면은 한 150m, 200m가 돼. 그 엄동산한 겨울에. 태릉 선수촌까지 뛰어가야 돼 또. 거기서 택시를 타면은 12시 전에 타면은 내 목적지까지 가도 돼. 근데 마침 경비실에 갔더니 경비가 없어. 문은 잠겼는데 쪽문도 안 열어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무단 이탈이 되는 나는 이거 거군요. 출입증 있는데 그 주고 있으면 주고 나가면 되는데 제시할 없어. 기회가 없었고. 탈영병 되는 거야. 그렇죠, 탈영. 그렇죠. 나갈 데가 없잖아. 어떻게 이거 가방을 X자로 묶고 그 무거운 거 담치기를 하는 거야. 철조망을 이렇게 내 키 한 3배 되는 거를 하고 내려갖고 점프해갖고 태릉선까지 또 막 뛰어가야 돼. 하고 12시 5분 전인가 택시를 내가 마침 탔어. 대표도 아닌 이틀 후인가 대만을 가. 이제 따뜻한 데 가서 전지훈련에 참여를 못 하시게 된 거군요. 네. 그때 우리 집에 찾아온 게 김대박, 해창이 형 주장, 이종남 기자라고 있어. 이종남 기자까지. 그게 해창이 형하고 친구야. 예. 우리 집에 와서 설득을 하는 거야 나한테. 너 해둘라는 데 다 해줄 테니까 내일 비행장으로 나와라. 네 유니폼 다 챙겨놨다. 알았어 형 가. 하고 헤어지고 내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갔어. 안 가셨죠. 예. 그게 이제 대표단 이탈이야. 갖고 영구 제명을 당한 거지 내가. 영구 제명인데 이제 아마추어에서만 영구 제명이라 프로팀 가는 건 이제 문제가 아이 없는 그것도 안 돼요 원래. 그것은 또 말이 길어지는데 김도혁 감독이 초대 감독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나를 찾으러 왔어. 이북 사람이잖아. 나하고 같이 하자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게 이제 혜택 가는 걸로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나는 이제 혜택 동계훈련 할 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3월 달인가 오픈을 했잖아. 부산을 갔어. 나는 부정 선수라 시합을 못 뛰어. 그렇죠. 첫날 13대 2인가 서로 박살났어 롯데한테. 강주에 왔어. 근데 강주 시민들이 10,000명인가 서명을 했어. 김일권을 풀어주라. 네. 헤트 타이거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에 있는 오비파일이 대역죄잖아. 예. 인심 쓰는 척 하면서 김일권이 풀어주라고 압력을 해가지고 내가 강주 홈경기 첫 게임에 시합을 뛸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야. 그 배성석 코치님과의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사건 때문에 이제 일이 전개가 됐는데 그때 대표팀 숙소에 남아있던 이제 이모균 전설 같은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러운 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부럽다는 것보다는 불안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팀의 그 전력으로 보면은 유고영 같은 분 한 분 빠져나가는 게 전력에 엄청나게 크게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프로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였거든요. 사명감 아닌 사명감을 가지고서 했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물론 이제 프로라는 부분도 동경을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때 나이가 26, 27이었기 때문에 야구를 보면 아마추어에 있었으면 조기 은퇴할 나이들이거든. 한전에 빨리 나가가지고 지사 근무하는 게 지급이 빠르고 그러다가 프로가 생겨가지고 늦지막이 늦가기들이 사실 많이 갔어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고 나도 그렇고 김재박 선배님 누구니 다들 늦게 간 거거든. 근데 프로야구가 정착도 안 됐고 전체적인 그 균형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다고 느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부러운 건 없었어요. 물론 돈 많이 받고 이런 거는 있었겠지만은 지금 뭐 김웅용 감독, 김인식 감독, 저 김성근 감독 27, 8의 감독이었어요. 실업팀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프로가 생기는 바람에 길러봤자 한 3년에서 5년 한다고 봤지. 그러니까 실업야구라는 게 이제 야구 잘하는 선수를 그 입사를 시켜서 야구를 좀 시키다가 선수 생활 접고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30 되기 전에는 일반직으로 전환. 그러면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군대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군대가 길고. 3년 가까이 했잖아. 내가 어쨌든 그 이탈해서 프로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그 신혼 초기에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셨.
있었을 것 같아요. 돈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론에서 김일권이를 얼마나 두드려 팼습니까? 돈이냐 명예냐. 그렇죠. 자고 나면은 일간 스포츠소 일면에 돈이냐 명예냐로 이틀에 한 번꼴로 두드려 맞았으니까 이 뒤통수가 땡겨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내가 운동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부성 선수로 시합도 못 뛴다. 나중에 풀어줘서 뛴다 하는데 전부 팬들이 나쁜 놈으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국위선양, 뭐 국가대표 이거에 대한 의식이 되게 강하던 시절이고, 그리고 뭔가 좀 특혜를 받았다 저 선수가, 뭐 이런 시선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어떻게 그 우리한테는 역적인 그 전두환이가 풀어줘가지고. 대회 얘기를 이제 꺼낸 김에 잠깐 이제 이모균 전설 말씀을 좀 들어보자면은, 대회 시작할 때는 이제 최동원이 우리 팀 에이스다, 국가대표팀 에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난조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동열 전설이 국가대표 에이스로 올라서는 계기였는데, 사실 그 대회 전체로 보면은 큰일 날 뻔했던, 지면 안 되는 경기, 질 뻔했던 경기를 우리 이제 이모균 전설이 투입돼 가지고 막아내서, 그것도 이제 자책점 한 점도 주지 않고 결국 개인 타이틀도 따셨는데, 그 대회 좀 한번 해상을 해주신다면. 역대 국가대표 중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대표 멤버로 보면 돼요. 최동원 그 친구는 롯데에 있다가 예. 한국전력에 나오고 같이 왔던 동기가 뭐냐면은 1년을 쥐어주기 위한 게 상당히 많았어요. 최고의 투수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좀 안 좋았던데요. 그러니까 휴식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만한 투수가 없으니 우리가 좀 많이 누적돼 있는 그렇죠. 시기였고. 최동원이가 월등한 투수는 맞아. 국가대표를 우리가 같이 해보면은 언론에서는 최동원이를 막 띄우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나라 팀한테만 강한 줄 알아요? 일본한테는 나가봤자 개박살나. 네. 최동원 선수가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투수인 건 맞는데, 그 당시에는 좀 무리가 누적돼서 좀 페이스가 꺾인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최동원 선수라는 그 존재보다도 그 배경, 뭐 경남고 출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강조된 면도 있었다. 하여튼 뭐 좋은 투수는 맞아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최동원 그 친구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탄생된 게 먼 게 선동열이거든. 그렇죠. 그때 아마 선동열이라는 투수가 탄생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우승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완투를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경기들, 대만전 또 마지막 일본전. 네, 우리는 국제대회 나가면요 다른 소리 안 해서 선배들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좋으니까 일본한테만 이기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대표팀 때 제일 막내둥이가 누구냐면 선동열이하고 김정수야. 박노준. 노준이도 그렇고. 동열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을 때 자기는 잘했지만 고도에 잘했지만은 대표팀의 선배라는 부분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들어서 진짜 내가 보기에도 좋은 투수더라고. 얼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더 부추겼냐면 죽은 심재원 선배가 그렇죠. 잡아주잖아요 피칭을. 요거 딱 대고 있어서 비끼면 안 잡아주는 거야. 공을 투수로 뛰어가야 돼. 투수가 별명이 심통이었어. 심재원. 심통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얘네들은 그렇게 시켜야 돼 할 정도로 동료이 하나 잘못 던지면 뛰어가서 볼 주워와. 그걸 몇 번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거기 네가 던져봐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하면은 거의 다 뭐 10개 던지면 9개 이렇게 하니까 딱 한 소리는 너 봤지 딱 그러는 거야. 동료이가 이제 그 얘기를 언니가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잘하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 한지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투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승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로 상태입니다. 지금 이모균 전설의 그 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활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살짝 비키면서 선동열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저 타이거스 전설이.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모균 전설께서 마무리 투수라기엔 또 너무 긴 이닝을 많이 던지셨는데, 뭔가 하여튼 탈이 날 때마다 투입돼서 이제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역전을 시키고 이러면서 그 대회에서 하여튼 개인 타이틀 하나 따셨단 말이에요. 이제 방어율왕, 그때 말로는 서울에서 열렸으니까 우리가 좀 홈 어드밴티지랄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판정에서도 아무래도 홈팀한테 조금 우호적인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못지않는 성과가 이제 그 2년 전에 있었던 1980년 그 동경에서 있었던 거죠. 도쿄에서 있었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이게 한국에 뭐 TV 중계된 것도 아니고 많은 분이 이제 잊어버리셨는데 김일권 전설 그때 기록을 보니까 놀라운 게 도루 18개, 득점 18개를 하셨더라고요. 경기 수가 몇 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대회 하면은 결승까지 올라가면 하여튼 10개 안 돼요. 11개국 아니고 11개국이 참가를 한단 풀리그로 말이에요. 이제, 네, 예. 풀리그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예. 무적 선수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적 선수는 이제 최강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소속이 등록된 없어요. 곳이 없는 이제 이게 내가 예. 복학도 안 했는데 대표단으로도 또 시합을 뗀 게 대학 선발 우리가 국내에서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내가 또 주장으로 국내에서 미국 아이들하고 시합을 해야 되고 네. 나는 유니폼이 두 가지야. 하루는 대학 선발로 가서 뛰어야 되고 하루는 다음 날은 국가대표로 가서 뛰어. 그러고 이제 일본을 갔단 말이야. 동경대회를. 뭐 연습도 안 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가 13개가 세계 신기록이다고 도로가. 근데 내가 18개로 기록을 깼지. 깨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네, 높여놓으셨네요. 13개를 18개 세계 신기록을 수립을 하고 득점왕도 어떻게 공교롭게 18득점. 근데 마지막 게임 한 게임 놔두고 내가 42타수 21안타 5할이야. 어떤 아이인가 나하고 동률이라고 하는 거를 타격왕 경쟁을 네, 다음 날 누가 얘기를 해줬어. 코멘트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가감하게 김웅영 감독한테 전번에는 내가 나를 빼돌라고 내가 했었게 얘기를 했는데 완주에서는 그리고 내가 좀 말을 잘못한 거고 타순을 9번 타자로 좀 늦춰주라. 네. 이렇게 하나만 줄여달라. 하나만 줄여도 근데 쳐서 먹었나 이러더라고. 근데 1번 타자로 나갔어. 부동의 1번 타자니까 4타수 2안타 때렸으면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줘. 5번까지 돌아와 하필. 마지막에 이게 친게 또 잘 맞았어. 수비치가 됐어요. 그 잡아버렸어요. 이거 5타수 2안타가 되니까 4할이잖아. 그날 게임이. 그래서 4할 7푼 6厘가로 떨어져서 타격 3위를 해버렸지. 예컨대 우승은 못했어도 MVP까지 상관하면서 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타격왕, 득점왕, 도루왕, 상관왕이면은 MVP까지도 타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보죠. 내가.